근저당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을 보시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저당을 먼저 봐야 돼. 저당을 먼저 보면 우리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1억을 빌리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차이를 봐, 차이를. 피담보 채권은요, 확정돼서 확정. 1억을 반드시 빌렸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확정.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요. 이렇게 저당을 잡죠.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고요. 저당권 등기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뭐냐면 돈 1억을 갚죠. 1억 빌렸으니까 1억 갚죠. 1억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여기 360조죠. 360조는요, 여기서 원금,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요? 1년분이요. 이때 1년분은요, 누구 때문에 1년분이죠? 후순위 때문에 1년분이고,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전부를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저당권 뭐가 있다?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저당권 실행비용.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죄송해요.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여러분 두 장 앞으로 와봐. 앞으로 두 장. 아니 한 장만 앞으로 와봐. 그럼 360조라고 돼 있나요? 360조 돼 있어. 맨 위에 거기다 써. 피담보 채권이라 쓰고요. 피담보 채권 쓰고 두 가지를 써야 돼. 봐봐. 우리는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저당물 보존 비용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있어 없어? 없어. 하자. 보존 하자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존 비용이라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질권에 있어요. 질권은 뭐죠? 이러면 질물을 보존하죠. 이런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지가요, 도금된 반지여가지고 금반지 한 장을 복원했는데 도금된 반지가 녹이 슬어가지고 다른 물건에도 침해를 일으킨 거예요. 피해를.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알겠죠?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이게 들어가. 알겠죠? 그럼 지금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존 비용하고요. 뭐 하고요? 침해로 인한 하자로 인한 뭐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이것은 저당권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다시 오시면요. 여기는 이제 근장이죠? 자, 그럼 보면 갑이 이 집이 5억짜리인데요. 1억만 빌리고 싶어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은행 이제 와가지고 실사하고, 그 다음에 5억 은행 가치가 있으면 1억을 빌려주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돈이 또 필요해, 그럼 또 은행이 또 나와서 실사하고, 또 1억 빌려주고, 또 저당 잡고, 그럼 저당권 등기 또 하고, 그러면 돈 들어가죠? 또 1억을 빌고 싶어. 그럼 또 은행 직원 또 나오고, 뚜껑 열리겠죠, 이제. 알겠죠? 1억 빌려주고, 이자 또 내고, 또 저당권 등기 비용 또 들고, 그럼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똑같은 값이요. 을한테요, 은행 나가지고 돈 1억을 빌려달라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한다? 3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3억.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최고액. 이것을 뭐라 한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고 뭐가 되어 있다? 등기. 불확정이다.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고? 확정. 얘는 뭐고? 불확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똑같은 갑의 집에 똑같이 저 집하고,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해. 그래서 등기를 해.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꼭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반드시 뭘 하죠? 등기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등기 없이 다 보호를 해. 다. 여기는요 1년분이죠. 1년분. 여기 1년분이죠. 근저당권은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호를 해. 모두 3억 원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근장 잡을 때 몇 퍼센트로 잡죠? 보통 한 120%로 잡아. 만약에 근장을 잡으면
1억을 빌려줄 때는 얼마나 잡는다? 1억 2천 정도로 잡는단 말이죠. 보통은요. 알겠죠? 그러니까 1억 2천 갭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자 같은 것도 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등기 없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우리 법조문에는요.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그 말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있나요? 근데 여기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는가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이제 됐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근저당은 뭐예요? 아까 우리 저당권 모르죠? 돈 1억 갚으면 저당은 자동성으로 좀 말소등기 없이 이걸 부종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근이란 게 뭐예요? 근이 뿌리근이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최고 얼마까지?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얼마 빌려줬죠? 1억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0부터 빌려주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서 일시적으로 피채권이 0원이 됐다 하더라도 0원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저당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은 은행에서 저당 잡는 일은 있어 없어? 없어. 알죠? 99%뭘 잡는다? 근저당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3억으로 해놨죠? 나는 지금 얼마 빌렸다고 했죠? 1억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은행 가서 얼마 더 빌려달라고 하면 돼? 2억을 더 빌렸다고 하면 돼. 그럼 은행 지금 알았다고 또 빌려줘. 무슨 알겠죠? 다시 와서 뭐 저당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근저당권은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확정시킨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불확정인데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은 뭐라고 그래?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이걸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죠.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확정되죠? 그럼 확정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정은 어떻게 하냐?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알겠죠? 만료가 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피담보채권 지금 확정이 됐죠? 확정은 진짜 여러분요 개인 파산이 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다. 여러분 회생 절차를 개시했단 말은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확정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빼고는 뭐냐면 존속기간이 있어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가지고 확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나 더 이상요 돈 갚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돈 빌릴 생각이 없다. 왜? 어제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제 돈을 더 빌릴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게 여기 이제 확정이 중요하죠. 여기 확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요 이렇게요. 답이 있고 A가 있고 여기 뭐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면 이 사람이 근저당이에요. 여기요 이 사람도 저당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요 봐봐요. 여기에서 딱 보면 이 두 사람 뭐라 한다? 후순위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아까 제3취득자는 뭐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고는 있죠? 아까 제3취득자는 뭐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매수. 지상권, 전세권, 매수. 그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저당권, 근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싸잡아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후순위. 알겠죠? 그리고 봐봐 지금부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A는 언제 된다? A는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할 때 확정이 되고요. 만약 이것을 경매를 취하한다.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취하해도 번복이 안 돼. 한 번 확정되면 경매를 청구할 때. 그러면요. 봐봐 B는요. 여기 C는 필요 없어. B는 후순위잖아요. 비근저당권자는 이 사람은 경매를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이 사람요 경락대금 완납시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B가요 경매청구하죠. B. 그럼 B도 근장이죠. 잘 봐. 그럼 B는요 B는 언제? 경매청구시죠. A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이렇게 봐봐요. B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경매청구시.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작권은요 경락대금 완납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걔는 경매청구시.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청구시,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경락대금 완납시.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없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경매하잖아요. 경매하면 주택의 인도하고 저당권 등기가 똑같죠. 똑같으면 누가 우선한다고? 아까 주택의 인도하고 저당권이 똑같으면 누가 우선한다고? 아니, 주택의 인도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영시하고 했잖아요. 누가 우선한다고? 저당권. 그러면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고 안 한다고? 소멸하죠. 저당권이 1번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하고 확정일자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고? 예. 알겠죠? 확정일자가 우선하죠? 확정일자가 우선하면 언제 우선 변제라고?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우선 변제할 때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경매가 될 때는 대항력하고 저당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이따 또 물어봐. 알겠죠? 또. 자요. 그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담을. 근데 그거 생각하면 이거 안 들리면 큰일인데, 그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호순이라고 그래. 호순이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항상 호순이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무조건 선순위는 언제예요? 선순위는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시. 다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채무자가 있죠? 채권 채고이고 불확정 채권이고 등기죠. 자, 의리돼 있죠? 근저당권 플러스 등기요. 전속기간은 줄고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326조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등기 없이. 그래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만 걸어봐. 산입. 지연 이자는 몇 년분? 1년분이다. 1년분. 알았죠? 모두. 우리 저당권은 몇 년이다? 옆에 써봐.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 140페이지.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 자,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피담보채권이 뭐가 됐다? 확정이 됐다. 확정. 그럼 어떻게 된다?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돼.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결산기에 오른쪽 확정, 전속기간 만료, 파산 동그라미, 회생 절차 동그라미, 서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거 어디다 아무렇게나 써버리죠. 140페이지 맨 위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결산기 확정이요. 결산기 전속기간 만료시 확정이고 채무자가 파산 신청 개인 회생 절차 개시 돼 있죠. 그 옆에다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하여 피담보채권 확정. 언제든지 동그라미. 언제든지 확정시킬 수도 있어. 전속기간 시험이 없을 때는. 자요.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했다.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하면 언제? 경매 청구 시 경매 치하에도 번복 안 되죠? 알겠죠?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후순위 앞에다 써봐. 근이라고 써봐.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후순위가 하면은 후순위 근저당권자 언제?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 언제?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시.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그 위에 근저당권자 경매청구죠. 경매청구시 확정되고 경매치하에도 번복 안 되죠? 옆줄 긋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써봐. 후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 후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 이렇게 경락대금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언제 확정돼요? 경락대금 완납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언제?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시.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간단.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우리가 근저당권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확정이에요. 됐죠 지금?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요 근저당권은요 80%가 끝난 거예요. 자요, 이제 확정됐죠? 확정이요 2월 1일 날 1억 5천으로 확정됐어.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언제 갚아야 돼요? 2월 1일 날. 그런데 언제 들어온 갚았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변제했어. 5월 1일 날 변제. 5월 1일 날 변제하죠? 그럼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5월 1일 날 변제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5월 1일 날 변제했어. 그럼 여기 지연 이자 있죠? 지연 이자는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 3개월의 이자를 포함해요. 1억 5천에 대해서 3개월의 이자를 포함해. 언제까지? 3억이 될 때까지. 그런데요, 여기서요 8월 1일이요. 8월 1일 새로운 채권. 새로운 돈을 빌린 거예요. 얼마요? 1억이요. 그러면 이 1억은 옛날에 빌린 3억, 채권 채권 3억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이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만 중요해. 이것만. 자, 그럼 봐봐요. 맨 밑에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됐죠? 바로 밑에 확정됐죠? 1억 6천으로. 자, 5월 1일이니까 3개월의 이자는 포함되죠? 8월 1일 봐봐.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소비대차 채권 동그라미, 새로운 채권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밑에다 내가 써놓은 거예요. 밑에다 써놓은 거라고 일부러. 뭐라고 써놨다? 1번 채권이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확정 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맨 왼쪽 이제 실제 채무 관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잘 나오냐면 시험 내기가 쉬워 이게. 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이게 3억이죠. 3억을 뭐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아마 거기는 우선 변제 한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딱 집어넣어. 최고 한도액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고 한도액, 최고란 말을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었죠. 자, 그럼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요 근장을 잡았어요. 근장 잡고 등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돈이요 실제 채무 결산기예요. 실제 채무는 4억인 거예요. 실제 채무는요. 등기는 3억인데요. 다시 등기는 얼마? 3억. 실제는 얼마? 4억이잖아요. 실제는 4억이고 등기는 3억이잖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이제 봐. 여기서요. 이게요 경매가 됐어. 경매대금. 경매대금이요 5억이 났어. 5억. 경매대금 5억 났잖아요. 이 5억에서요 을이 받아갈 돈 얼마예요? 실제는 4억이고요. 등기는 3억인데 경매대금 5억 났어. 을이 받아갈 을의 배당금 얼마다? 배당금 얼마다? 그럼요.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라고 해놨잖아요. 경매대금에서 이 사람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합하니까 실제는 4억이어도 얼마까지만 받는다? 3억까지만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됐죠? 왜 그래요? 우리가 경매되면 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어? 후순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후순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등기를 말소로 해야 되잖아요. 말소하려면 돈을 얼마를 변제하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할 것인가 이 말. 이게 중요하죠. 얼마를 변제하고. 실제는 4억이고 등기는 3억인데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할 것인가. 여기 보면요, 채무자. 채무자고요, 후순위 걸리죠. 후순위. 여기 물상보증인하고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하고요, 후순위는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같다, 틀리다? 후순위는 뭐예요? 저당권, 권리당권 1번이고 그 다음에 있는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데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1번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알겠죠? 자, 채무자하고 후순위는 얼마를 갚는다? 4억을 갚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 갚는다? 3억을 갚는 거예요. 3억만 갚고 등기 말소하는 거예요. 3억만 갖고. 이 사람들 얼마 갖고? 4억. 그래서요, 실제 채무가 4억이잖아요. 그런데요, 등기는 3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3억만 갖고 말소로 청구한 것은 물상보증 제3취득자. 그럼요, 이건 어느 때 유용하냐? 어느 때? 만약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4억짜리인데 등기는 3억인데 실제 경매대금이 4억밖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돈을 받으면 마지막에 실제로 지금 등기 이자까지 해가지고 현재 4억이에요. 알죠? 등기는 등기는 3억인데 실제 지금 현재 매매가가 4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 그럼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으니까 제3취득자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돈 얼마만 주고 3억만 갖고 등기 말소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 남아요? 1억이 남지. 1억 남으면 을하고요, 반띵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특히 빌라 같은 것은요, 집을 샀는데 사고 나가지고 한 달 있으면 어떻게 돼요? 2억 5천이 얼마가 돼요? 2억으로 뚝 떨어져.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저 쭉 유지하다가 뭐 다른 옆에서 어쩌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2억짜리란 말이죠. 2억짜리인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같이 그걸 넣게 하죠. 그건 절대로 은행 같은 데서 1금융권은 그거 안 믿어줘. 알겠죠? 근데 제2금융권한테 돈 빌려오려고 원래는 2억짜리를 2억 3천, 4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영원 한 푼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돈 한 푼이 없어도 입주하는 빌라들이 있다니까요. 그건요, 자기 신용 관계 없으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안 내면 돼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되면 또 경매 들어가요. 그럼 또 다른 집도 이사 가면 돼요. 알겠죠?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2억짜리 2억 4천 정도를 해가지고 4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요 2억 2천까지 받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등기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취득하면 취득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돈에서 다 메우고 그 사람한테 올방으로 해서 대출금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돈 갚고 안 갚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분양자가, 소분양자가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딱 들어가자마자 원래 2억짜리였잖아요. 근데 2억 4천이죠. 딱 들어가면 1억 9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뚝 떨어지니까 그건 평생 못 갚아요. 그것은 팔지도 못해요. 그것은 그건 경매돼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니까요, 실제 채무하고요, 채권 채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후순위하고 채무자는 실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된 것만 변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된 것만 변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 1억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아니죠. 갑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갑의 다른 재산이 있어. 없으면요? 못 받죠. 알겠죠? 있으면 받는 것이고,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급 명령 이런 거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놓죠. 언젠가는 얘가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추적을 하죠. 이 사람들은 몇 년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알겠죠? 추적해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앞으로는 돈을 절대로 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면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내 명의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아무 말이 없으니까 까먹고 자기 이름으로 또 등기한단 말이죠. 그럼 바로 그냥 압류 들어오죠.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채권대를 썼죠? 거기 보면 매각된 5억 봐봐. 매각된 5억. 을의 배당금은 3억이다.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가? 그래서 4억 전부를 한다. 후순위하고 채무자하고 연대보증 줄고. 연대보증은 다 무조건 전부예요. 연대는 채무자하고 똑같아.
물상보증과세 3치 있잖아요. 등기된 3억만. 아시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맨 밑에 한번 봐봐요. 피담보채권의 확정전이죠. 그럼 확정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확정전이란 말은 채무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그럼 확정전 그러면 확정전이잖아요. 확정전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때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채무자를 변경하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요.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일부가 얼마냐고 한번 볼까요? 지금 등기가 3억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6천이라고 해봐. 6천. 지금 현재 6천이야. 그랬더니 갑의 친구가요 3천을 갚아준 거예요. 지금 현재는 6천이야. 결정 안 됐는데 오늘 은행 가서 물어봐. 얼마예요? 그럼 6천이래. 이 사람 3천을 갚아준 거예요. 그럼 얼마를 갚아준 거죠? 2분의 1을 갚아줬죠. 2분의 1을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2분의 1을 갚아줬으니까 여기요 을은 이제 저당권이 2분의 1이 되고 여기 이 사람이요 대신 갚아준 친구도 2분의 1이 돼야죠. 그걸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기 때 결산을 딱 해보니까 3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3억으로. 그러면 3억으로 결정됐으면 이 사람은 2분의 1을 변제한 것이에요? 10분의 1을 변제한 것이에요? 10분의 1을 변제한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로 확정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3천으로 확정되면 어떡할까요? 3천으로 확정되면 그러면 전액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그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해. 알겠죠? 이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경될 수 있어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변경된다. 그럼 어떻게 돼? 채무자. 그럼 이런 봐봐. 채권은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근저당권은 변경 전의 것을 책임져 안 져? 안 지죠. 채권이니까. 그럼 항상 생각을 하고 채권은 무조건 듣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를 보면 돼.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채무자가 바뀌었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바뀐 것만 책임을 지면 되죠. 바뀐 것만.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학원에 한번 강의하러 갔는데 민법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바뀐 교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뀐 교수다.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바뀐 교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름이 뭐냐? 아니 민법 선생님 바뀐 교수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여자 원장하고 둘이 그 여자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 여자 쫓아온 거 아니에요. 학원에다가 자기 기분 나쁘겠다고 똑같은 말을 했다고. 알겠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 들었더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교수 바뀐 데는 잘 안 가요. 알겠죠? 됐죠? 자요. 그래서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하죠. 그래도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채무자가 변경되면요 바뀌기 전이다 바뀐 후다 바뀐 후의 것만 담보된다. 알겠죠? 변제된 후 바뀐 후의 것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